안녕하세요. 샘결TV 샘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정말 비가 많이 와서 비 피해가 큰 지역이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더 이상 스콜 같은 비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뭐 동남아시아도 아니고 장마라기보단 진짜 약간 스콜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더 이상 비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음 공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크게는 이제 코로나 시대 또한 부류가 마음, 명상, 수련, 심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마음, 수련, 명상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주제가 이겁니다. 이 세상이 바뀌려면 내가 바뀌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바뀌면 이 세상이 바뀐다. 진짜일까요? 저는 양자물리학이라던가 끌어당김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맹신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지고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 건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말이 쉽지 상대방을 바꾸는 것도 어려운데 나를 바꾸는 건 쉽나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나한테서 뭘 바꿔야 할지도 잘 모르겠잖아요. 사실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를 바꿔야 할 이유도 사실은 논리적으로 찾아야 하고 그래야 내가 나를 설득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찾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나를 바꿔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중요한 논점인데 생각보다 많은 유튜브 컨텐츠에서는 굉장히 뭉뚱그려서 여러분들한테 말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마음을 가지세요. 긍정적으로 말을 하세요. 뭐 그냥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라는. 네. 근데 말이 쉽지 이것도. 진짜로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유독 어떤 사람과 나는 맨날 싸운다. 유독 어떤 사람만 만나면 마음이 불편하다. 네.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건강에 대한 상담을 이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건 건강 상담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마음에 대한 상담도 같이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몸과 마음이 붙어 있다는 것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30대 남성, 자녀가 갓 돌이 된,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아이가 너무너무 예쁜 시기이잖아요. 그런데 무기력증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고 무기력증이 있다 보니까 회사도 사실은 좀 몸을 약간 천근만근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가장 에너지 있게 일을 해야 되는 30대 중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한 1시간가량 2번 정도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통화하면서 제가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두 번째 통화하면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누구님, 제가 지금 두 번째 통화를 하면서 오늘에서야 느낀 건데 어떤 상황이나 뭔가를 말씀하실 때 뭐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혹시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는 거 알고 계세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전혀 모르신대요. 그분이 사실은 배우자님이랑 좀 트러블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배우자님이 항상 되게 공격적으로 이 남편분한테 남편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다. 그래서 항상 모든 상황에 모든 탓을 이 남편 탓을 해서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말의 습관 중에 하나가 물론
그렇게 너 탓이야 라고 얘기한 와이프, 배우자가 100% 잘된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 말을 왜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남편분이 본인의 부인한테 뭐뭐뭐 때문에 뭐뭐뭐 때문에 라고 대화를 습관적으로 계속 하셨다면, 내 의도가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내 의도는 굉장히 좋은 의도였는데 그 의도를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과정 중에 나의 표현의 습관이 뭐뭐 때문에 라는 약간 책임 전가하는 거죠. 사실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책임이 전가되는 식의 표현이 계속해서 언어 습관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듣는 입장에서 그게 과연 기분이 좋게 느껴질까요? 물론 받아들이는 입장도 좀 서로가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뭐 앞에 사람이 잘했건 뒤에 사람이 잘못했건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은 두 사람 다 여유가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남편은 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이게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를 하면, 배우자는 웃기고 있네. 네 탓이지 내 탓이니? 라고 얘기가 나간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건 무의식이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지금 이 얘기를 내 와이프한테 얘기할 때는, 아, 이거를 내가 좋게, 억양도 좋게, 편안하게, 친절하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도 편안하게 받아들이겠지? 라는 일단 기대감이 있는데, 이 기대감과 달리 상대방의 반응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반응이 왜 이렇지? 라고 그 사람을 돌아볼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말했지? 내가 뭐라고 말했지? 내가 어떤 표정으로 말했지? 내가 말할 때 억양이나 말투는 어땠지? 라고 나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사람이 내 표정이 어떤지,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때 이렇게 저처럼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내 표정을 보면서 말을 하지 않잖아요. 상대방과 대화할 때는 정말 무의식적인 내 얼굴의 습관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과거에 사귀었던 사람 중에, 그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이 사람이 기분이 살짝 틀어지면 여기 이 입술 여기 있는 데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 사람 습관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표정이 조금만 나오잖아요. 저봐 그 표정 또 나왔어. 그것만 봐도 나중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오빠 나랑 이러저러한 얘기할 때 오빠 기분 나쁘면 이런 표정 나오는 거 알아?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전혀 인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누구도 얘기해 준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는 되게 조심스러울 때 하셔야 돼요. 네. 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그분한테 그렇게 제가 조언을 드렸어요. 본인의 말투, 습관, 이거는 이제 저랑은 처음, 이제 저는 제 3자잖아요. 전혀 모르는. 그래서 그분한테 본인이 다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언어 습관 중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포장을 됐다 하더라도, 아무리 예쁜 말로 포장이 됐다 하더라도 그 문구가, 그 멘트가 주는 불쾌함이 그 사람한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아무리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좋은 의도를 받지 않고 나머지를 받는 거예요. 나머지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는 포인트가 분명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이 수많은 관계들 중에서 제일 힘든 관계가 가족이고 연인이고 그렇잖아요. 친구고,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야 하는, 마주쳐야 하는 회사 동료, 회사 친구, 또는 내가 속해지는 어떤 모임의 사람들. 근데 유독 불편하거나 유독 이 사람하고 언쟁이 자꾸 많이 일어난다면 어차피 내가 그 사람 바꿀 수 없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바꾸는 건 세상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바꾸려 하잖아요. 너 왜 지적질해?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한테 말을 하는 내가 좀 달라지면 그 사람의 반응도 같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내가 달라져서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진다면 일을 하는 관계에서도 일의 결과가 달라지겠죠. 내 주변과 내 환경이 바뀌게 되고요. 내가 내 습관이나 그런 것들을 바꿈으로 인해서 나라는 사람이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냐? 이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 않고요. 내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달라진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나가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좋은 나의 에너지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주변이 다시 인맥이 구성이 될 겁니다. 내 주변의 세계가 달라지겠죠. 저는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었습니다. 양자물리학이나 끌어당김의 법칙도 당연히 이 부분에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은 들지만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인간관계에서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결국엔 내가 나를 알아보고 내가 나를 체크하고 실행해보는 것. 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 대화의 내용을 한번 체크해보자. 어떤 방식으로? 정 안 되면 녹음이라도 해보자. 전화통화할 때 녹음해서 그런 것들을 들어보자.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여러분 본인 자신이 맞습니다. 하지만 일단 깨달으셨다면 깨닫기만 해서 세상이 바뀌진 않겠죠. 네, 그러면 내가 어떤 것들이 잘못됐는지를 일단 적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5가지 정도의 언어 습관, 억양이나 말투, 그 습관들을 찾아내셨다면 일단 우선순위를 매겨보세요. 가장 빈번하게 또는 가장 상대방이 극대노한 포인트를 찾아보세요. 하셔서 첫 번째 것만 일단 지켜보도록 노력해보시는 거예요. 대신 집에서 혼자 시뮬레이션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뭐뭐 때문에 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말이 나올 것 같잖아요. 잠깐 꿀꺽 참으세요. 참고 다른 말로 내가 생각해보니 너의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그게 나의 이러한 행동 때문이었던 것 같아 라던가 뭔가 그 공을 상대방이 아니라 나 때문이었던 것 같아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설사 그게 내가 잘못을 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시고 나서 상대방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의아해할 수도 있고요. 너 왜 이러냐? 갑자기 이럴 수도 있고요. 반응은 여러 가지일 수 있죠. 근데 일단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체크를 해보셔야 내가 그것 때문에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자꾸 틀어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게 맞았다면 그 이후부터는 한번 해봐서 이 사람의 반응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때부터는 연습이라는 걸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일단 직시하고 내 언어 습관이나 내 평상시의 생각, 말투 이런 것들을 일단 먼저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체크를 했다면 어떻게 행동을 할지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런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체크한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잘 체크하시고 인지하셔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행복하고 편안한 관계 유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안녕, 생결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즐겁게 살아요, 여러분. 빠이빠이.